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발표가 됐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2.4% 올랐고요. 또 한 달 전에 비해서는 0.1% 올랐습니다. 물가가 오르기는 했는데, 그러나 당초 뉴욕 증시의 전문가들, 많은 이코노미스트들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덜 올랐다. 이래서 지금 뉴욕 증권시장 또 많은 경제학자들이 환호하고 있습니다. 왜 5월 달에 물가가 대폭 오를 것으로 보았냐? 트럼프가 2025년 4월 9일부로 관세를 때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때린 관세 때문에 수입업자들은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되니까 결국은 그 추가로 내야 될 관세 중에 상당 부분을 소비자들에게 전가하지 않았겠느냐 해서 2025년 5월 달에는 물가가 좀 올라갔을 것이다 라는 전망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그 결과는 물론 물가는 올랐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로도 2.4% 올랐고 또 한 달 전에 비해도 0.1% 올랐습니다. 그런데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했던 것만큼 관세 쇼크 때문에 물가가 많이 올랐을 거야 했는데 관세 충격이 적어도 CPI 물가 5월 달 확정되고 지금 6월 달에 발표된 미국의 CPI 물가 지수만 놓고 보면 별로 변한 게 없어요. 조금 올랐는데 그 추세는 그 전달, 그 전전달에도 계속 이어져 온 것이기 때문에 이거 웬일이냐?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아주 크게 환호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 트루스라는 자신이 직접 창업해서 꾸려가고 있는 그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great number, 아주 위대하다. 자, 일각에서는 이것을 아주 좋은 CPI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사실 우리가 외신을 접할 때는요 영어 원문으로 그 사람이 어떤 얘기를 했느냐를 정확하게 전달해 주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아주 좋은 물가다라고 번역을 한 언론들이 일부 있는데요. 아주 좋다는 얘기는 우리도 이 정도 영어는 잘 알지 않습니까? very good, excellent 이래야 아주 좋다는데 트럼프가 소셜 트루스라는 본인의 SNS에 올린 그 글은 great number, 아주 위대하다. 자, 트럼프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위대하다는 겁니다. 마가 프로젝트, make America great again, great again. 미국을 위대하게. 자, 트럼프의 최종 목적은 미국을 위대하게 만드는 건데 이 물가가 위대하게 나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인이 마가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관세를 때렸는데 그 관세가 혹시 부작용으로 물가를 올렸을까 했는데 안 올렸다. 이 얘기는 물가도 잡고 또 관세 폭탄을 통해서 미국의 무역 수지 적자도 줄이는 그야말로 마가 프로젝트를 달성해서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 수 있는 엄청나게 좋은 거시경제 지표가 나왔다. 이것을 이제 자칭 great number라고 표현한 것으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향해서 그거 봐, 내가 맞았지. 물가 별로 걱정 없으니까 금리 내려란 말이야. 그러면서 금리 인하폭까지도 정해줬습니다. 1%포인트를 내려라. 자, 통상적으로 미국 연준이 한 번씩 금리를 내리는 것이 법칙이 있는 것은 아닌데 관행으로 스몰 컷을 할 경우에 0.25%, one quarter입니다. 자, 미국의 동전도 쿼터 단위, 우리하고는 좀 다르죠. 우리는 10원, 100원 나가는데 미국은 쿼터, 영국과 미국에는 쿼터 단위로 씁니다. 그래서 one quarter라는 0.25% 이것을 흔히 25bp, 바이어스 포인트라고 금융시장에서는 그렇게 부르죠. 그런데
0.25씩 내리고 올리는 건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께서는 한꺼번에 1%포인트를 내리라 했으니까 4번 내릴 걸 한꺼번에 내리라. 그만큼 자신만만하다 이거죠. 자, 금리는요, 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이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변수가 많이 있는데, 기업인들은 물론이고 소비 주체인 가게들에게도 금리가 올라가는 것은 큰 변화예요. 이를테면 영끌에서 집을 샀다, 기업 투자해서 집을 샀다. 그런데 금리가 계속 올라가면 파산할 수도 있지만, 금리가 내려간다고 그러면 영끌 투자가 오히려 돈을 버는 그런 세상이 열릴 정도로 큰 환경의 변화단 말이죠. 사실 금리가 내려가면 기업들은 원래 자금을 빌려가는 채무의 주체입니다. 왜냐? 사업을 할 때 자기 돈만으로 사업을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자기 돈도 시드머니도 좀 넣지만은 다른 데서 자금을 조달해다가, 그 조달하는 게 이제 주식 발행하면 자기 자금이 되겠지만은 회사채를 발행하거나 은행에서 빌리면 그게 타인 자본이 되는데, 이 타인 자본에는 이자가 반드시 나가거든요. 연준이 금리를 내려주면 기업들은 환호성을 지를 수밖에 없죠. 그럼 이자 부담이 적어지니까 영업이익은 높아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다. 지금 하도 고금리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코로나 팬데믹 때 풀린 돈으로 인해서 물가가 오르자 이걸 잡기 위해서 바이든 정부 시절에 금리를 계속해서 올리지 않았습니까? 이 정도 금리를 올리면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사실 미국이 가장 우려하는 대목 중에 하나가 바로 혹시 경기 침체가 오지 않을까. 다이먼 JP 모간 회장, 월가의 황제라는 세계 최대 금융기관 JP 모간의 제이미 다이먼 CEO 같은 분은 미국 경기 침체의 폭탄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다 관세 폭탄까지 지금 터지고 있단 말이죠.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그 관세 부과한 것을 상당 부분 유예하고 또 뒤로 물려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당초 예상했던 충격에 비해서는 좀 적습니다만은, 그러나 어쨌든 지금 관세는 집행이 되고 있고 그로 인한 경제적 충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바이든 시절에 금리를 계속 올려놓은 상태에다가 또 트럼프의 관세 부과까지 겹쳐지면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 라는 우려가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도 이를 잘 알기 때문에 이를 돌파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은 바로 금리 인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 그렇게 무지하지 않아요. 나름대로 상당히 다 계획이 있구나 라고 느낄 정도로 경제에 대한 촉이 있고, 또 트럼프 대통령 주변에는 엄청난 수준의 경제 전문가들이 보좌관으로, 비서관으로, 자문관으로, 고문으로 쫙 포진하고 있습니다. 알고 싶으면 바로 전문가 의견을 바로 들을 수도 있는 그런 상태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트럼프가 금리를 낮추자고 하는 것은 트럼프 입장에서는 딱 필요한 부분을 정확하게 찝었다, 전 이렇게 봅니다. 적어도 경기 침체의 우려라는 관점에서 볼 때는요, 지금 금리를 좀 낮춰주면 경기 침체를 막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 미국이 경기 침체가 오면요, 경기 침체라는 게 보통 경제학적 정의로는 2분기 이상 GDP가 마이너스로 내려가는 건데, 갑자기 경기 침체가 오면 트럼프의 관세 폭탄 때문이다 이래서 모든 책임을 트럼프 대통령 혼자서 질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 전에 바이든 대통령 시절에 금리를 굉장히 올렸던 거, 그것이 한 요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당장 인과관계를 놓고 보면 트럼프가 관세 폭탄 터뜨리니까 경기 침체가 왔다, 이렇게 모든 덤태기를 다 뒤집어 쓸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트럼프는 금리 인하를 계속 주장을 하고, 또 금리 인하를 제롬 파월이 안 받아준다 하더라도 나중에 경기 침체가 왔을 때 자신이 할 말이 있는 거죠. 나는 트럼프
트럼프 대통령은 제롬 파월을 향해서 그렇게 금리를 내리라고 애원, 간청, 강권, 압력까지 넣지 않았느냐. 그런데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미국의 중앙은행인 이 FOMC가 독립성을 내세워서 금리를 안 내렸다. 따라서 경기 침체가 온 것은 제롬 파월 탓이지 나 탓은 아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싶기도 하죠. 물론 본인은 경기 침체가 안 오고 잘 넘어갔으면 좋겠지만 최악의 경우에 경기 침체가 온다 하더라도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두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자칫하면 본인이 욕을 먹을지도 모르는데 경기 침체를 몰고 온 원흉이다.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트럼프 말을 안 들어서 미국 경제를 망쳤다. 얘기를 들을 수도 있는데 왜 금리를 내리지 않고 있는 것일까? 자, 지금 곧 연방준비제도 공개시장위원회 FOMC를 합니다. 그런데 패드워치라는 곳, 그러니까 시카고 선물시장에서요, 실제로 그 금리 투자하는 사람들이 단순하게 설문조사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돈을 걸고 선물을 사고 파는 거예요. 거기서 나타난 그 금융 투자자들, 실제 참여자들은 과연 앞으로 금리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 배팅을 하느냐, 그걸 과학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이것을 연준 패드워치라고 그럽니다. 패드워치를 보면 앞으로 금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관한 시장 참여자들의 생각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게 옳다는 게 아니라 시장의 전문가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결과치인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는 6월 달에도 금리 인하 없을 것이라는 쪽에 훨씬 더 많은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제롬 파월도 금리 인하를 안 하려고 그러고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금리를 가지고 배팅을 하고 있는 패드워치의 그 실물 투자자들도 당분간 금리 인하가 어렵다라고 보는가? 현재 패드워치 지수로 보면요, 9월 달 정도 가서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는 정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상황에서의 전망이고 앞으로 뭐 경제는 살아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그 전망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시카고의 선물 투자가들, 금리 선물 투자가들은 6월도 아니고 7월도 아니고 8월 달에는 연준 FOMC 회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9월 달 가서야 금리 인하가 될 것이다라는 데 배팅이 한 59%. 그것도 절대 다수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당분간 금리 인하가 좀 어렵겠다 이렇게 보여지지 않습니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생각은 과연 무엇일까? 자, 이게 입장에 따라요. 대통령이라는 입장, 또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이라는 입장이 좀 다른 것이죠.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라는 미국의 중앙은행 설립의 가장 큰 메인 고울은 물가 안정인 것입니다. 통화 가치를 안정시키고 물가를 잡는 것이 연준 의장에게 부여된 최고의 임무단 말이죠. 그것이 옳다 나쁘다는 문제를 떠나서 자, 지금 경기를 부양시킨다든지 이런 것은 미국의 상무부 장관 또는 뭐 여러 가지 그 정치권 이런 데에 의무가 있고 우선권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무슨 역할을 맡느냐에 따라서 내가 국방부 장관이면 국방 안전에 또 보건복지부 장관이면 국민 의료 건강 이런 데 역점을 둬야 되는 거 마찬가지로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 연준 의장이라고 그러면 다른 것을 제껴 놓고라도 일단 물가 안정에 역점을 둬야 되는 게 그게 임무예요. 대통령은 다르잖아요. 대통령은 어떨 때는 물가를 잡을 필요도 있고 어떨 때는 경기를 잡을 필요도 있고 또 외국과 전쟁해야 될 필요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제롬 파월의 입장이 다른 것이죠. 자, 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이렇게 자신이 볼 때 금리 인하하기가 어렵다고 보는 것은 물가가 여전히 안정되지 않았다. 물가 안정을 목표로 하는 게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미국의 중앙은행인데 물가가 아직도 안 잡혔다고 보는데 어떻게 금리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번에 나타난 5월달 CPI 물가 전년 동기 대비 2.4% 올랐습니다. 요게 한 달 전인 5월달에 2.3이었거든요. 근데 5월달에 조금 더 올랐잖아요.
물론 예상보다는 훨씬 낮아서 트럼프 대통령은 great number라고 글까지 올렸습니다만은, 그러나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에서 볼 때, 엄밀하게 볼 때 물가는 4월 달보다 5월 달이 조금 더 올랐습니다. 그럼 4월 달에 금리를 내리지 않았는데 5월 달에 특별히 금리를 내려야 될 이유가 별로 없잖아요. 따라서 패드워치에 투자하는 선물 투자자들도 6월 달에 금리 인하가 어렵겠구나, 이렇게 베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특히 2.4 정도의 금리는요, 물가가 2.4%라는 거, 사실 이 정도 수준에서 금리를 내려도 될 만한 수준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연준은 물가 억제 목표가 2.0%인데 사실 2.0이 아니라 2.4도 거의 2.0에 거의 접하고 있고요. 또 물가가 쭉쭉쭉 내려가고 있을 때 그게 2.0까지 딱 내려갔을 때 그때 금리를 인하하면 좀 늦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경기 침체가 와서 기회를 실기해버린다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보통 이 물가 목표가 2.0인데요. 2.0을 보고 2.0이라는 물가가 실현되는 걸 보고 금리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볼 때 한두 달 내에 미국의 물가가 2.0 정도로 떨어지겠구나라는 생각이 있다면, 그럼 판단이 든다면 지금 금리를 내려야 되는 게 그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우리가 마치 달리기를 해 들어갈 때 골인 지점에 오지 않았지만 100m 후에 골인이라 그러면 그 골인을 생각해서 달리는 방법을 좀 바꿔야 되는 거 마찬가지로 지금 나타난 물가가 2.0이 아니다 하더라도 조만간 2.0이 되겠어. 그러면 거기에 맞게 금리를 내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롬 파월은 왜 5월 달에 2.3이었고 또 4월 달에 2.3이었고 5월 달에 2.4였습니다. 이게 발표된 게 이제 6월 달인데 그런데도 6월 달에 왜 금리를 안 내리느냐? 이것은 앞으로가 문제인 거예요. 자, 트럼프가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한 것이 4월 달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그 관세가 물가에 본격적으로 반영이 안 됐을 수 있다. 이게 바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보는 걱정거리입니다. 실제로 CPI가 아주 그레이트하게, 위대하게, 아주 좋게 나타난 이후에도 많은 전문가들은 일단 결과는 좋다. 그러나 좀 더 두고 보자. 7월, 8월, 9월 적어도 한 6개월 정도는 두고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지적하는 전문가들이 적지 않았거든요. 자, 왜냐하면 특히 재고가 문제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출범한 게 1월 20일, 2025년 1월 20일인데 출범하자마자 나 관세 때릴 거야, 관세 폭탄할 거야 하지 않았습니까? 관세가 올라가면 수입 물가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고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되니까 많은 수입업자들이 물가 오르기 전에, 관세 폭탄 터지기 전에 많은 물건을 샀을 거예요. 자, 그래서 실제로 관세가 부과된 게 4월 9일이니까 4월 9일부터 바로 물가를 올리는 게 아니란 말이죠. 왜냐? 재고가 있기 때문에 그 재고 가지고 버틸 수가 있습니다. 그게 몇 개월 정도 버틸 수 있느냐에 따라서 물가에 나타나는 영향이 좀 다를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따라서 좀 더 지켜보자. 이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입장이고요. 또 하나는 국제 유가인데요. 지금 국제 유가가 아주 이상할 리만큼 안정되어 있습니다. 트럼프 집권 이후에 국제 유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거든요. 국제 유가가 떨어진 게 정상적인 수요 공급에 따라서 떨어졌다고 그러면 이것은 물가가 대세 하락 기조로 간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일각에서는 트럼프가 관세 폭탄 이후에 물가가 오르지 않은 것처럼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미국의 원유 비축유를 많이 방출하고 있고, 그 비축유 방출 때문에 국제 유가가 떨어지고 있고, 또 사우디 순방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페크 산유국들한테 좀 석유를 정산하라 라고 부탁을 해서 한 거라면 그게 일시적일
끝날 수도 있단 말이죠. 공급 확대 효과는. 그래서 그것도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이 공급 확대에 의한 국제 유가의 안정도 기초적으로 굳어진 것인지, 아니면 트럼프의 외교 노력 또는 국내 정치적인 노력에 의해서 일시 국제 유가가 안정된 것인지. 유가는요, 미국 같은 경우에 가솔린 값, 특히 디젤 값, 이런 미국 사람들 차를 거의 몰고 다니지 않습니까? 한 집에도 몇 대씩 있단 말이죠. 우리처럼 이 대중교통이 잘 안 돼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기름 의존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미국 사람들은 이 기름을 기름이라고 부르지 않고 가스라고 부르더라고요. 아무튼 어쨌든 좀 더 두고 보자 해서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는 조금 시간을 좀 더 두고 봐야 될지도 모른다. 이런 대목을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가 이제 걱정되는 것은 바로 이제 미국의 국가 부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게 이제 재정 적자가 심해서 8월 달경에 거의 한계에 달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부채 한도를 늘리는 문제, 이게 의회하고 협상을 해야 되는데, 협상이 잘 되면 소리 소문 없이 지나갈 수도 있지만 협상이 안 되면 삐걱삐걱 소리가 날 수가 있고요. 또 서로 부채 한도를 늘려준다 하더라도 미국 정부가 국채 발행 물량을 대폭 놀리면 국채 금리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현재 상황은 CPI 물가가 예상보다도 적게 올랐다. 반가운 소식이고 상당히 안전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모든 게 끝난 것은 아니다.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특히 지금 물가 중에서요, 기대 인플레 같은 앞으로의 예상 물가, 이런 통계가 나오면 좀 주목할 필요 있고요. 그거마저도 안정된다 그러면 연준은 금리 인하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국채 물량, 이게 미국 재무부에서 채권 입찰을 하는데요. 지금까지는 그런 대로 넘어가고 있는데 과연 국채 입찰이 소화가 잘 될 것이냐, 이것을 함께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CPI 물가 발표 이후에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제롬 파월과 또 트럼프 대통령의 서로 간의 속내, 이런 것을 들여다봤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한테는 그 상황 변화가 오는 거 수시로 영상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구독자님들 오늘도 성공하세요. 감사합니다.